법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실제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몇 년간 법인 파산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의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건수가 1840건으로 연간 2000건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파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급증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내수 부진인데, 코로나 당시 정부가 기업 지원을 통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파산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가 결정타를 날렸던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에서 5에서 6%대 고금리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이제 폭증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던 지방 건설사와 중소 화도급사로부터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수 중심의 중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통계는 실제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몇 년간 법인 파산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이후에는 금융권에서의 연대보증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대부분 연대보증이 없지만,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 연대보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또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래 대출을 갱신할 때 연대보증이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삭제되지 않고 옛날 연대보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본인이 연대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부채증명원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이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기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상거래, 쉽게 말해서 제조업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상거래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상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쉽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가 이제 들어오면 법인 파산 절차와 별도로 형사 절차로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큰 윤곽을 봤을 때 5년에서 10년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다가 파산 신청을 앞두고 거래 대금을 한두 번 지급하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끝나고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힘들어져서 실질적인 부도 상태, 채무 초과 상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 대책 없이 막연히 거래처에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과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서 회사 운영을 중단할 때쯤이라면 그 이후로는 대량의 물건을 주문하거나 거액의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마지막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제 세금의 경우에는 가점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가점주주는 주주로서 50%에서 플러스 한 주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점주주를 하고, 세금에 대한 채무는 비면책이기 때문에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탕감되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을 해도 세금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한도액이 남아있다면 최대한 세금을 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주주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해도 세금이 이제 체납되어 있다면 가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신다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최대한 가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탕감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나면 대표자에게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냉정히 판단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부도가 난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직원들과 최대한 성실하고 빠른 소통을 해서 직원들이 다른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한두 달 더 버티면 급여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소통하셔서 회사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계속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빠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대표님에게도 좋습니다. 재고, 생산 설비, 집기류, 시설 장치 등 대부분 유형자산은 그 중소기업에 맞게 특정 용도로 한정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고 큰 재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 주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이제 법용성이 높은 재고라든지 자동차 같이 팔아도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것들은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 잘 파악하시고 재산을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제 배우자에게 채무를 먼저 갚는다는 식으로 편파 변제를 하시면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의 경우에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 있는데 저 거래처도 이미 망했거나 회상 파산을 했거나 폐업을 하고 도망갔다면 실제로 수금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자료 정도만 구비해서 수금이 불가능하다,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에 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금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수금할 것인지, 수금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무사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장을 맡긴 이제 세무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재무제표, 재무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법인이 이제 힘들어지면 마지막에 기장료를 못 내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재무자료를 받아 두시든지 아니면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필요한 자료만 협조받을 수 있도록 구두로 원만한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통해 자산과 부채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계산을 합니다.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채무자료 확보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7가지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법인 파산 상담을 받으시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효과적으로 절차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어떤 법적 절차입니다. 향후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법인 파산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산 전문인 저하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물 발휘점 부산사무소의 강백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